투자가를 위한 경제 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에서 진행하는 경제 전문 방송 AK라디오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강영의 이슈백 코너 진행을 맡은 아시아경제 디지털 콘텐츠 매니징 에디터 백강영입니다. 저는 한 주의 디지털 화제 트렌드와 이슈 등을 주제로 한 이슈백 코너를 통해 매주 목요일 청취자분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방송을 도와주실 든든한 우군 이슈앤트렌드팀 이경호 부장님과 기획취재부 박선미 부장님 두 분과 함께 코너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방송하실 박선미 부장님부터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신문의 기획취재부장 박선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년 고립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고생해서 좋은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한참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취약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사들도 최근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나 혼자 쓰레기집에 산다라는 주제로 이제 쓰레기집에 사는 청년들을 조명했습니다. 저마다 이유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다룬 내용인데요. 중앙일보도 비슷한 시기에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 자립준비 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룬 기획인데요.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립준비 청년이 한 20명 정도라고 집계했는데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들의 죽음은 훨씬 더 많다고 하네요. 아시아경제에서는 5월 4일부터 신춘 기획으로 청년 고립 24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겪는 일상 속 고립 문제들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고 악화할 경우 청년 우울증이 심해지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한 기획기사인데요. 에디터님은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세요? 일본 히키코모리 뭐 이런 식의 모습은 굉장히 두터운 안경을 끼고 있고 살이 좀 찌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고 그냥 그런 게 제일 일반적으로 그냥 확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네, 맞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하면 대개 직업이 없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 그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은둔형 외톨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일상 속 고립으로 서서히 진입하는 상황 역시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학교나 직장을 다니고 가족 지인과 교류를 하지만 정작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받거나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서서히 사회적 관계가 끊겨 고립 은둔 상태로 빠지는 시기인 거죠.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더 낼게요. 우리나라에 이런 고립 은둔 청년이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몇 명, 단위가 만이나 10만 단위는 될 것 같은데 한 20만 정도라고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이제 2023년도 고립 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고립 청년을 약 5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네, 이게 전체 청년 인구의 5% 수준으로 추산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는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립 청년의 특성상 외부에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고립 청년들이 왜 문제냐?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청년재단이 지난해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연구라는 거를 했어요. 여기서 그 고립 청년 인구 비율을 지금의 5%가 아닌 3.1%를 적용해서 이 비용을 책정했는데 그 당시 측정한 한 34만 명 정도를 계산을 해본 결과 약 6조 9,853억 원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든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최소치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의 54만 명으로 이제 추산을 하면 매년 1인당 2,100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순 곱셈식이 나오는데요. 이걸 또 이제 연간으로 따지면 한 11조 이상의 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청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가장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 전문가들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고립돼도 가족 전체가 붕괴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파악한 고립 은둔 청년이 54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가족을 포함해서 한 100만 명 정도 이상이 이 문제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나라의 이 정책적 대응은 충분한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고립 은둔 위기 청년에 관심을 쏟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을 포함해 각종 정책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부처별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책 적용에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를 고립 청년으로 분류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만 19세에서 30세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경기도는 39세까지 확장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지는 않았겠죠. 정부가 이제 이런 사회적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2년간 청년 미래센터라는 거를 설치하면서 이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작합니다. 그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자체에 전담센터가 설치돼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원스톱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4곳에 배치되는 고립 은둔 청년 전담 인력 몇 명 정도 될까요? 전담 4군데 20명? 조금 더 많습니다. 이 그렇습니까? 54만 명을 전담해야 되는 인력이 32명입니다. 네. 좀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획을 하면서 22명의 고립 은둔 청년들을 만나보고 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원하는지 그리고 사회가 지금까지 해주고 있는 건 무엇인지 앞으로 필요한 거는 무엇인지 이렇게 폭넓은 부분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기고글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줄어든 기회와 대인관계 속에서 스스로 고립 은둔을 택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고 했어요. 성인이라는 이유로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며 그냥 두기에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될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전문 상담이나 지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전무한 형편이라고 꼬집기도 했네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청년 고립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법을 모색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다음 주까지 저희 기획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집에 친척 중에 1-2명이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은 이제 40대가 돼서 아까 말한 청년에는 안 들어가지만 네. 그 문제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계속 그 아픈 부분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서 네. 독자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정보와 그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한 그 비전 같은 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 아시아경제 홈페이지의 기획 부분에 이 청년고립 24시 기획 그 창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직접 본인의 그 외로움, 사회적 고립 척도를 측정해서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가 테스트하는 건데요. 여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선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슈앤트렌드 팀 이경호 부장 모시고 계속 화제가 돼 있는 비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비계 삼겹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트렌드 팀을 맡고 있는 이경호라고 합니다. 요새 이제 온오프상으로 이제 기사들을 많이 보시면 비계 삼겹살을 다루는 논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돼지고기를 워낙들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 선호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구나 제주도나 이런 유명 맛집에 가서 삼겹살을 주문을 했는데 비계가 너무 많이 나온 건 아니냐. 이것이 이제 그 소비자들의 제보라든지 사연이 커뮤니티상에 많이 화제가 되면서 맛집이나 그 해당 업소에서 해명을 하고 해명이 또 다시 또 논란이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논란의 시작은 이제 대구에서 하나 음식점이었습니다. 그 이제 업소 측에서는 좋은 고기를 빼주었다고 했는데 실제 받아보니까 90%가 이제 하얀 비계로 이루어진 삼겹살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거 불판 닦으라고 준 거냐라는 이제 논란까지 있었고요. 또 비슷한 사연으로는 이제 부산에서는 그 고깃집 아르바이트가 고기를 줬는데 비계가 좀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손님이 클레임을 했죠. 이거는 좀 너무 비계가 많은 건 아니냐. 그래서 알바가 고기를 새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업소 사장이 바꿔준 고기도 계산을 하고 가시라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 가장 크게 논란이 됐었던 거는 제주였습니다. 이제 흑돼지로 유명하죠, 제주가. 유명 식당에 가서 비계가 너무 많다고 항의를 했는데 이곳에서는 바꿔주지는 않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 커졌습니다. 제주에서 더 논란이 됐던 거는 사실은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고 네. 또 물가도 비싸다는 또 의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 고깃집이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대치가 매우 높았죠. 근데 이제 비계 삼겹살 논란이 다른 데도 있는 와중에 흑돼지 또 삼겹살 이게 너무 하얀 거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논란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조금 더 논란이 커졌던 이유는 사실은 그 제주도지사가 한 말에도 좀 입길이 올랐는데요. 식문화 자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주도지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식문화가 무엇이냐? 이제 비계라든지 고기, 육질의 차이라든지 그게 뭐 서울과 제주 아니면 지방과 제주 아니면 제주와 다른 지역들의 식문화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비계가 조금 더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제주도지사가 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커뮤니티나 온라인이라든지 뉴스 기사에 조금 더 논란이 커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주도지사가 이제 좀 약간의 제주도에서 사과 또는 이제 뭐 잘못된 취지다 그러면서 대책을 흑돼지의 명성을 되찾겠다 해서 뭐 대책도 내겠다 해서 이제 해명을 하고 약간은 조금 이제 수그러진 건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삼겹살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이유는 삼겹살이 저렴하고 국민 음식이죠. 국민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인들은 이제 그 삼겹살을 국민 고기로 생각을 하고 먹었습니다. 실제 삼겹살 같은 경우는 한 해 우리나라 전 국민 1인당 한 60kg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육류 소비량이 60kg인데요. 이 중에 돼지가 50%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30kg 정도죠. 그렇다 보면은 뭐 한 150g, 200g을 1인분으로 친다고 그냥 그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뭐 한 수백 인분을 국민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삼겹살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돼지고기 소비의 또 절반 가량이 삼겹살입니다. 나머지가 돈가스라든지 보쌈, 제육볶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삼겹살에 대한 기대치가 소비도 많고 하는데 왜 삼겹살 논란이 커지느냐? 이거는 삼겹살 가격 변화하고도 또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 삼겹살은 뭐 1인분에 10,000원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그래서 소주나 맥주를 해도 뭐 2, 3만 원이면은 여러 명이서 삼겹살 충분히 먹었는데요. 지금은 전국 평균이 13,000원입니다. 삼겹살이. 서울과 제주가 좀 가장 비싼데요. 1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가서 삼겹살 2개를 시켜서 먹어도 벌써 34,000원이 나오고요. 뭐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주나 맥주 하나 병씩만 먹어도 3, 4만 원이 4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옛날 2, 3만 원이면은 충분히 먹을 거하고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지고 나머지도 다 이제 주류값도 비싸지는데 삼겹살마저 비계로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망감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아까 그 제주도에서 한 변명 혹은 설명에 대해서 네. 약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게 삼겹살은 어느 정도 비계가 들어간 그렇죠. 음식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럼 얼마나 들어간 것까지는 이렇게 괜찮고 혹은 어느 정도는 심하고 그런 기준 같은 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차가 있는데요. 정부나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삼겹살이라고 하면은 고기 그러니까 1cm 이내에 그 비계를 맞춰야 된다라는
기준은 있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삼겹살 1인분이 나왔을 때 하얀 것과 붉은색 고기가 절반이 넘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하얀색이 절반이 넘는다. 그 약간 그렇죠. 고개를 갸웃하지만 그냥 먹을 것 같습니다. 절반. 예. 네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 7대3 정도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 정부에서도요. 그러니까 그 조사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이 한 25%에서 30% 정도를 많이 선호를 하고 물론 40%에서 50% 정도 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들은 50%가 조금 더 넘은 것들이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그건 90%가 넘는다고 봐야겠던데요. 네, 이게 해당하는 부분이.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소고기 같은 경우는 한우가 뭐 비싸기로 유명한데요. 소고기는 뭐 투뿔, 원뿔 뭐 이런 등급제가 있고 1인분 150g에 뭐 3, 4만 원도 많은데 사실 네. 소고기로는 논란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음식점에서 워낙 고가에 팔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소고기에 대해서는 뭐 비계 소고기라고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소고기는 또 마블링 지방에 기름이 얼마나 적절하게 섞여 있냐에 따라서 또 그게 등급이 높게 되기 때문에요. 그 돼지고기도 사실은 등급 표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가요?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4단계가 있어서요. 2007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꼭 육질의 중심이지 사실 그 비계와 돼지 뭐 이렇게 그 차이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게 그러면 비계가 많으면 좀 싸게 팔고 그 부위는 그래서 이렇게 가격 차별을 해놓으면 소비자들도 좀 그렇죠. 불만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 식문화의 차이가 네. 약간 좀 해명을 하면은 흑돼지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유명한 흑돼지 같은 경우는 네. 지방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하기에는 일반 돼지가 고기하고 지방이 적절한 건데 흑돼지가 더 비싼 이유는 반대로 지방이 더 많은데도 흑돼지가 등급은 하고 상관없이 네. 더 비싸게 팔린다. 이게 이제 뭐 역전 현상이라고. 그게 제주도의 논리 혹은 설명 논리는 아닌데 이게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조사를 해보고 네. 예,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조금 이게 등급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한번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는 네. 것은 어떨까 하는데 사실은 비계 삼겹살 논란이 이렇게 전국적인 현상도 아니고 네. 일부에 이제 국한된 거고 사실은 요번에 제주가 논란이 됐었던 게 뭐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이제 그 전에 코로나 하면서 제주도가 워낙 인기를 많이 끌지 네. 않았습니까? 관광객도 많이 가고 해외로 못 간 국내 관광객들이 제주 많이 가고 하는데 뭐 골프장도 많이 가고요. 근데 이제 그린피라든지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지금 제주도를 가는 분들이 많지 않죠. 물가도 비싸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고. 저도 제주도 무서워서 못 간 지 몇 년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비계 삼겹살 논란이 또 이제 있었고 얼마 전에는 또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다른 논란이긴 한데요. 펜션에서 2박 3일 군인들 넷이 묵었는데 전기료가 36만 원이 청구가 됐다고 합니다. 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맞느냐 했는데 이제 업소 측에서는 그 업주는 뭐 그냥 그 원칙대로 한 거다라고 해서 논란이 커졌는데 네.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 끝난 이유가 업주가 보니 직원이 실수로 잘못했다. 청구를 한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원래 쓴 것만 네. 했다. 근데 이런 논란이 사실은 36만 원이 원래 터무니없는 거죠. 에어컨을 뭐 그렇죠. 2박 3일을 연속을 틀어도 36만 원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업주 측 입장에서는 이건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적이 없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다. 사실 그렇게 조치를 했었어도 되는데 그게 상식적이죠. 기준대로 그냥 규칙대로 나온 거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진화를 잘못하다 보니 또 네.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주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이번에 비계 삼겹살까지 하면서 그렇게 좀 제주도에 대한 반감이란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제주도가 전국 그 광역이라든지 그런 데서 유일하게 서비스업 생산이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안 가고 덜 가고 돈을 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참에 제주도도 뭐 관광이라든지 서비스나 여러 부분들도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비계 삼겹살 논란도 이게 소비자들이 물가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비스라든지 품질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이 비계 삼겹살 논란에 앞서서도 나왔던 것들이 이제 왜 광장시장이라든지 네. 바가지 소래포구 바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명동이나 이런 관광지가 많은 곳들도 코로나 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는 사실 그러니까 내국인에 대해서 약간 역차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때 명동을 찾지 않는 내국인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 네. 예. 가서 대접을 못 받을 바에야 왜 굳이 명동을 가느냐. 뭐 제주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소래포구 같은 경우도 뭐 실명을 거론해서는 그렇지만 바가지 논란이 계속 있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제 뭐 공개 사과도 하고 해서 얼마 전에는 화로에 무료 서비스까지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비슷비슷한 논란들이 또 있고 그 있는 이유는 그만큼 소비자나 뭐 요새 나오는 유튜버들이 네. 관심을 두고 계속 지켜봐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말하자면 옛날에도 바가지는 있었고 뭐 어디나 뭐 지금처럼 바가지는 있었는데 있고. 예, 그렇죠. 최근에는 사람들이 그 음식값 바가지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돌이켜 보면 최근에 그런 그 음식값들이 너무 올라서 네네. 그러니까 거기 자체에 불만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제 거기다가 또 바가지다 혹은 뭐 양이 적다 네. 혹은 비계가 많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건드리면 터지는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이나 어차피 월급은 사실상 제자리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지출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기왕 유명 맛집, 유명 시장 가서 그렇죠.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하려고 갔는데 품질을 떠나서 내가 바가지, 내가 호구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걸 하다 보면은 사실은 잘 안 가게 되거나 네. 오히려 그게 지역이라든지 상권 전체에 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나 인터넷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유명 관광지인데 절대 가지 마야 할 곳이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제주도가 그랬었고요. 소래포구 광장시장이 네. 그랬었고 또 하나가 또 뭐 울릉도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는 뭐 혼자 가면은 1인분을 먹을 수가 없어서 1인분을 팔지 않으니 그것도 최근에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요. 관광지이다 보니까 1인분을 먹지를 못하니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뭐 구체적인 통계라든지 뭐 정부 조사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커뮤니티 상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고 회자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 꼬리표들을 떼기 위한 노력이 더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장시장이 바뀌었다. 이제 정상화해야죠. 소래포구가 네. 바뀌었다. 제주도 갈만하다. 네.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뭐 소비자들의 뭐 눈도 변화해겠고 뭐 그런 인식도 변화해겠고 시장이나 상인, 지역 경제에서도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우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강령의 이슈 100. 오늘은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청년고립 문제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삼겹살을 둘러싼 비계 삼겹살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 방송이라 저희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었더라도 너른 양해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더 나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